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었죠. 직접 쓴 A4 용지 77장 분량 약 68분간 이어졌는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에 상당 부분 할애를 했습니다. 야당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또 재차 강조를 했고요. 계엄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신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해서 책임 총리제 추진의 뜻도 밝혔습니다. 자, 여야 이제 반응 확연히 엇갈렸는데 먼저 장윤성 기자님. 네.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네. 나름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승부수로 던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기자들이 똑같이 지적을 하는데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임기 단축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임기 단축이라고 해석을 해서 중앙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로 썼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제가 이컨대 이번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현재 임기를 몇 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라든가 뭐 아주 분명한 워딩이나 입장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우리 언론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의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기 같은 거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67분간 이어진, 제가 10포인트로 해보니까 모두 21매 정도 되던데 무려 간첩만 25번을 언급을 했고요. 거야를 44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당이 이를테면 입법 폭주, 예산 삭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무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등과 관련된 소위 반국가 세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기각을 받아내려고 골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이 개헌 운운한 것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내란범이 다시 권력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다라고 맹비난했어요, 이준호 대변인. 네. 근데 이 어떻게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이걸 승부수로 보나요? 그럼요. 이거 승부수라고는 단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아젠다를 던졌다 이렇게 보고요. 개헌은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DJ 때부터 DJ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87년 이제 육공화국이죠. 육공화국 체제 한계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다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과연 누가 자기 임기를 1년 줄이면서 이 개헌을 하겠느냐. 5년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게 미래 권력자들의 바람일 건데, 이거를 1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누가 내리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얘기만 나오고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게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회죠. 스스로 공개적으로 내가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해서 6공화국 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7공화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거, 이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문제,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아주 거친 야당, 그리고 지금 의회의 권력, 제왕적 의회 권력 때문에 충돌을 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뭐 통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이슈 같은 것을
국무총리, 그러니까 책임 총리에게 넘겨서 좀 중화시키고 자기는 외교와 안보만 집중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1대1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에게 사과한 거 이거 말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임기 단축 개헌 이거는 어떤 대통령 후보자라든가 또 기존에도 대통령도 하지 못한 거를 선언한 굉장히 혁신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 이거는 현재 갈등 매듭을 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남은 임기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중앙일보뿐 아니고 한국일보, 세계일보도 다 임기 단축 개헌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 김종 대변인.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7공화국을 여는 이런 일들을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계실 때 했더라면 또 그런 생각이 한편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진정성 문제나 이런 걸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비상계엄, 소위 내란 사태를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거대 야당 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대 야당이 체제 전복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여전히 그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 이 부분에 대한 목표는 해소되지 않은 것이고 그 목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에 조순래 그 수석 대변인께서 섬뜩하다라는 표현까지 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이 지금 마치 제7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라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 차분하게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주고자 정치적 의제 전환용으로 던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는지 또는 위법적이었는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개헌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걱정할 일 아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권은 왜 존재하는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것들은 기존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냈었던 대통령의 입장이 동일한 것이죠. 저는 비슷한 뉘앙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그동안의 변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사명으로 삼겠다. 이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저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실상 하야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야?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헌재에서 기각을 네, 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네, 기각이 되면 일정 시점 지나서 하야한다. 네. 그러한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전혀 다른 의미 아닙니까? 하야라는 거하고 아니 임기에 연연하지 임기 단축
임기에 연연하지 헌법 개정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기에 물러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야나 좀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굳이 대통령이 먼저 본인이 물러나겠다,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 굳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이 좀 분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헌법 재판,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 순화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먼저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밝힘으로써 저는 국민 여론이 반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게끔 안 해도 이미 나중에 개헌이나 이런 것 정치 개혁을 완수하고 물러나겠다고 한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려야 되느냐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면 지금 기각을 생각해서 기각을 판단했었던 헌법재판관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덜어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를 기점으로 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동시에 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한다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2주 이내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예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런 대목을 이제 신조부 대변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야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일종의 이제 개혁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를 담은 얘기가 아니까라는 생각이 좀 신조부 드는데요. 대변인이 개혁 보수네. 라고 아니 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노상원의 수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계속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서 87년 체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87년 헌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87 체제를 넘어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의제와 담론이 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첩,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선거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국회의 정치개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꾸면서 모든 특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헌법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3선이 가능하도록 네, 3선 개헌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사실상 왕정 통치가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 측의 입장의 어떤 개헌이 87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가는 데에 기여하는 개헌이 아니라 박정희가 했던 과거에 유신 독재를 했었던 유신헌법 개정 3선 개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승래 대변인이 굉장히 뭐 소름 돋는다라고 했던가요? 이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연구하는데 노상원이 봤던 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민주적인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식 민주공화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왜 연구과제로 두었던 거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던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공화정 87 체제를 통해서 그나마 38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 민주공화정의 체제를 없애버리고 어제 주장한 대로 반국가 세력, 뭐 간첩 문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대자들을 숙청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개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심각해지고 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개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다시 비상계엄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끊임없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궤변으로 점철된 최후 변론 망상이 참담하다 이런 의견 있고요. 자,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단축이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과연 개헌 이슈가 헌재 통할까 싶다, 궁금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또 이미 늦었다, 대통령이었을 때 말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자, 누구든 대통령만 되면 개헌은 뒷전인데 이재명이 대통령 된들 그걸 하겠나 이런 의견. 국회의원들이야 본인들 권한 커지는 내각제 개헌이면 얼마든지 동의할 거고 중요한 건 대통령인데 탄핵 일보 직전에서 돌아온 윤통이 하겠다는 거다 이런 의견. 만일 유신 같은 개헌하면 또 탄핵당하는 거죠 이런 의견. 다 필요 없고 이제 헌재 판결 기다리고 국회의원들은 제발 일 좀 해라 개헌 포함해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 아까 이제 장윤석 기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노성원 수첩 이게 이야기하면서 왕정 통치가 하는 개헌하는 거 아니냐 반대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데 돌아오면 또 그 비상개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신 자체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 냈을 때 탄핵소추 사유가 그때 그거였어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과 더 가깝게 했다는 그게 탄핵소추의 이유로 적시했다가 2차 탄핵소추할 때 그걸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외교권에 대한 권한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탄핵시켜버린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수호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와 좀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국민한테 공약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노총만 옹호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첩 얘기 많이 했다 그러는데 간첩 얘기가 실제 공소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보내가지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세해라. 그래서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탄핵의 불씨를 피워라라는 북한 지령이 믿는 채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정책들 보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어디에 폐지를 사실로 나왔어요? 공소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헌재에서 공소장에? 민노총 간첩 기소된 분 이분들에 대해서 네. 그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노총 워딩을- 간첩 사건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예. 옛날에 임기 초에 있었던 최근에 지금 네. 최근에 어쨌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최근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안 폐지도 했었고 경찰의 대공 수사권까지도 이제 넘겼는데 그거를 집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대공 수사권에 들어가 있는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북한이 간첩 활동하는데 유리한 환경 또 간첩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하거나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예산으로 막고 또는 법 제도로 개정해서 막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중국에서는요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반간첩법을 해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중국인들 한국 들어와서 국정원에 사진 찍고 항공모함 사진 찍고 그다음 그 공항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해도 왜 찍소리도 못하고 그걸 방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수호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적절하게 지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또 개몽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참 그 황당한 주장들입니다. 야당에 대한 이 정도의 말씀이시면 적대감을 넘어서서 적개심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야당의 어제 그 의원들 이름을 20명을 넘게 불러 제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전력이 의원들. 있다고 예. 하면서 그러면 지금 그 야당을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짓고 이번 계엄의 목적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야당의 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소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화와 타협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버리고 이 무력을 통해서 계엄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이번 12.3 비상계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고사하고 야당 탓이나 끝까지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파면을 안 시키면 어떤 이유로 파면을 시켜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신조부 대변인 네. 개혁 보수라고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개몽됐습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계몽이 뭡니까?
아는 것도 하나 없는 분들한테 새로운 사실, 합리와 이성에 기반한 새로운 사실을 토대로 이 미천한 일반 그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거부 이런 것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답습하던 민주당의 의회 폭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께 알린다고 이게 계몽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걱정하는 게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은 계엄을 다시 선포한다거나 혹은 뭐 더 위험한 행동을 벌일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외치만 일정 부분 할 것이고 내치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총리께 권한을 넘기겠다. 계엄 선포의 권한은 분명히 내치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엄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민주당 쪽에서 하는 말씀이 대통령이 어제 한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인데 네. 어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분명히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개혁과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계몽 관련해서 댓글이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압권이었다. 계몽령이 맞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계몽 그냥 웃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도끼 품은 윤석열이 뭔 일이든 못하겠나. 계엄 두 번인들 못하겠나 싶다. 이런 의견. 그러면 이재명이 되면 계엄 안 한다는 보장 있나? 한동훈도 걱정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